한편 베가펑크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쿠마의 기억을 확인하려 한 보니는 결국 쿠마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시절 쿠마가 있었고 쿠마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괜찮아 저기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말을 걸려고 하였으나 이곳은 현실이 아니라 쿠마의 기억이 구현화된 가상세계였기에 보니가 쿠마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물론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쿠마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하며 닥치고 따라와 네가 탈출하면 우리도 몽땅 죽는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쿠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가지 않으려 했고 의문의 남성들은 울어봤자 소용없어 애새끼가 라고 말하며 쿠마를 마구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쿠마는 계속하여 저항했고 차라리 여기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의문의 남성의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쿠마는 아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장면을 더 지켜보지 못하였고 쿠마를 구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상세계였기에 본인은 쿠마의 과거에 개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쿠마의 기억 속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한편 현 시점에 쿠마는 계속하여 레드라인을 오르고 있었고 해군과 세계정부의 관계자들은 쿠마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중간한 각오로는 못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모르면 납득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를 수색하고 있던 피타고라스는 C동 3층을 수색한 이후 곧바로 다른 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이곳은 세라핌이 태어난 곳인데 이야 완전 아주 개박살을 내버렸네요. 스텔라 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며 어느 동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커덕이라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은 순식간에 피타고라스를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프론티어돔 내부에는 밀즈모잘당과 베가펑크들밖에 없었기에 피타고라스를 공격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폭발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밀즈모잘당 베가펑크들 중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력한 후보는 베가펑크 세틀라이트들 중 처음으로 밀즈모잘당에게 적대적이었던 릴리스와 생각을 읽기가 어려운 요크, 중앙에서 모두를 통제하고 있는 피타고라스를 폭발의 온상지로 유도한 샤카가 있습니다. 또한 밀즈모잘당 역시 용의자로 지목될 수 있기에 당시 프론티어돔 내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배신자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베가펑크와 세틀라이트들은 밀즈모잘당에 합류하여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가 실종되어 버렸고 스텔라 없이는 에그헤드 섬을 빠져나갈 수 없기에 세틀라이트들과 밀즈모잘당은 베가펑크의 본체를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타고라스는 어떠한 폭발에 휘말려 버렸고 이 폭발은 누군가가 고의로 낸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랩 내부에는 밀즈모잘당과 세틀라이트, 스텔라 보니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있지 않기에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카는 피타고라스가 폭발에 휘말리자 놀라며 피타고라스 응답해라 방금 전 폭발음은 뭐냐 피타고라스 대답해 라고 말하며 피타고라스를 불렀으나 피타고라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사고인가 휘말리지 않았다면 좋겠다만 이라고 말하며 피타고라스를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CCTV를 통하여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자세하게 확인하려는 순간 또 한 차례 폭발이 일어나며 CCTV가 목통이 되어버립니다. 루피는 오랫동안 홀로 베가펑크를 찾아다니며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기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이기에 베가펑크를 찾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기에 루피와 함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와 조로는 샤카와 함께 랩 중심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폭발이 일어난 이후 귀에 있잖아 걔네들 목소리가 안 나게 됐어 라고 말하며 통신장비도 먹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샤카는 카메라 영상이 하나씩 사라져간다고 말하며 연구소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루피는 조금은 놀랐으나 대수롭지 않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해군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미 사이퍼4를 모조리 제압했으며 세라핌마저 탈취하는데 성공했기에 더 이상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로의 생각과는 다르게 키자루와 세턴성을 포함한 해군이 에그헤드 섬으로 오고 있으며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겨버렸기에 어쩌면 밀즈모잘당과 베가펑크는 큰 위기에 빠지기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팀에는 루피와 조로가 한자리에 있기에 키자루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잡아낼 순 없습니다. 물론 오로성이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라면 1팀 역시 위기이긴 하지만 오로성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적기에 1팀이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수색대를 나누었고 나미, 에디슨, 부르기 한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미는 소리를 질러대며 베가펑크를 열심히 수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미는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와 보석이다 이거 놔줘 라고 말했고 에디슨은 놀라며 이보셔 보석이다 다음에 할 말은 예쁘다지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에디슨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보석을 모조리 챙겼고 무거운데 이제 돌아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스텔라를 찾으러
찾으러 온 거잖아 라고 말하며 날뜁니다. 그리고 나미는 보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스텔라를 찾는 게 급선무이기에 땅에 보물을 내려놓은 뒤 일단 두고 갈 테니 돌아갈 땐 여길 꼭 지나가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미리 말하지만 너 저거 인공 다이아거든 공업용이라고 라고 말했고, 나미는 오히려 좋다는 표정을 지으며 뭐 다이아를 만들 수 있어 미래 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스텔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소리칩니다. 이 팀은 아틀라스, 초파, 로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도 스텔라를 찾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초파는 아틀라스에게 로브루치에게 당한 얼굴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있자 의아하며 네 얼굴 마스크였어 라고 물었고, 아틀라스는 얼굴이나 모습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미래는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이 로브루치에게 공격받고도 멀쩡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로빈은 토막난 장기들을 발견했고 어머 이거 베가펑크인가 라고 말했고, 초파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는 여기에 있는 건 인공장기, 의학의 미래에 불가결한 기술이지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초파는 놀라며 액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대단하다 라고 말하며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의사조차도 장기를 만들어내는 베가펑크의 기술력에 감탄합니다. 3팀은 쌍디, 스투시, 징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자신의 은인 베가펑크를 찾기 위하여 수색에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디가 여미새 기질을 표출하였고 스투시를 졸졸 따라다니며 수색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투시는 이런 쌍디를 보며 본체나 잘 찾아줘 바보님 이라고 말하며 활락가의 여왕답게 제정신이 아닌 쌍디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쌍디를 달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연구소가 무척 넓다고 말하며 험난한 미래를 예감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4팀에는 우소, 프랑키, 릴리스, 요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릴리스는 우소에게 자신의 무기를 소개해주며 무엇이든 튕겨내는 최강의 버블일세 라고 말하였고, 우소는 버블건 이라고 소리치며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튕겨내는 게 공격적이야 라고 말한 뒤 베가펑크의 본체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크는 대폭발의 흔적을 발견했고 우소는 놀라며 너무하네 저건 뭐야 대폭발의 흔적이잖아 누가 쓰러졌어 야 저거 설마 라고 말하며 폭발의 흔적 속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피타고라스의 머리를 발견했고 프랑키와 우섭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타고라스가 움직이자 우섭은 놀라며 새 총을 겨놓고 피타고라스는 잠시만요 저예요 피타고라스의 머리 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우섭은 전투태세를 해제하며 무슨 일이 있었어 사고야 저기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피타고라스는 아직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설계가 잘못되어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크는 여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세라핌 행콕을 쓰다듬었고 세라핌 행콕은 요크를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참고로 세라핌 행콕이 요크를 돌로 만든 것은 배신자 요크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이며 추후 다시 석화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요크는 우섭, 피타고라스, 릴리스, 프랑키가 대화를 나누는 틈에 세라핌 행콕을 발견했고 세라핌 행콕을 매우 귀여워하며 어머 아까 전에 에디슨이 정지하라고 명령했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 행콕에게 다가가 세라핌 행콕을 쓰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행콕이 메루메루의 멜로우를 사용하였고 순식간에 요크는 돌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메루메루 열매의 능력자에게 이성적으로 반하지 않고 호감을 느끼는 것만으로 석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분노하며 왜 세라핌이잖아 라고 소리쳤고 우섭은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수색조 4팀을 향하여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세라핌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고 프랑키는 분노하며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반격해도 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급하게 샤카에게 연락하였으나 통신이 마비되었기에 샤카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당황하며 세라핌은 우리가 만든 최강의 인류건을 이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이 통제권을 잃은 세라핌 행콕과 마주했다며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샤카, 루피, 조로가 있는 곳에 세라핌, 쿠마와 미오크가 나타났고 세라핌들은 세틀라이트들과 밀지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을 멈춰 세우려 했으나 세라핌들은 명령을 듣지 않았고 샤카는 내 명령이 안 통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또 다른 베가펑크라는 거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통신 차단도 누군가가 우리를 몰살시키려 한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세라핌의 공격으로 인하여 루피에게 패배한 로브루치와 조로에게 패배한 카쿠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루치는 몰살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카쿠는 세라핌 놈들 웃기고 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쿠와 루치는 이봐 밀지모자 롤로노와 과거의 악연은 잠시 잊고 잠시 동안만 협력하지 않겠나 수갑을 벗겨주면 도움이 될 텐데 라고 말하며 같이 몰살당할 바에는 힘을 합쳐서 세라핌을 몰아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와 조로는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기에 조로와 루피는
루피가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지는 모르겠으나 표정만 봤을 때는 루치와 카쿠를 풀어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힘수염 역시 이러한 표정을 지은 이후 결국 오뎅을 로조에게 내주었기에 어쩌면 루피와 조로도 결국 상황인지라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고 임시동맹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루치와 카쿠는 배신 DNA가 다분한 이들이라 함부로 풀어줬다가는 되려 통수를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루피와 조로라면 세라핀 미호크와 쿠마 정도는 손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기에 굳이 루치와 카쿠를 풀어줘야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누군가가 세라핌에게 명령을 내려 에그헤드 섬에 있는 모두를 괴멸시키려 하였고 세라핌들은 밀지모자 일당과 베가펑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루피와 조로에게 패배하며 붙잡힌 루치와 카쿠 역시 이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는 허무하게 제거되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와 조로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조로는 우리가 니놈의 수갑을 풀어주고 함께 싸우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고분고분 잡혀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말하며 눈앞에 나타난 세라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쿠는 능청스럽게 그렇지 않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 우리는 확실하게 다시 붙잡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얼토당토 않는 소리였기에 조로는 당연히 이 말을 무시하려 했으나 루피는 해맑게 웃으며 좋아 나는 찬성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루피에게 보나마나 거짓말이잖냐 라고 소리칩니다. 세라핀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지지에 끌려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래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건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지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돔에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지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며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럼 도발의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니놈이니까 말이다. 니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동맹이 체결됩니다. 세계정보 첩보기관 사이퍼폴에 소속된 CP5, CP7, CP8은 에그헤드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들은 2달 전에 에그헤드 수사를 위하여 에그헤드 섬에 왔으나 해수무기들로부터 공격당한 이후 에그헤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닥터 베가펑크의 본체인 스텔라 역시 이들과 함께 감옥에 수감된 모습으로 근황을 드러냈고 사이퍼폴 요원들은 우리의 실종을 조사하러 온 CP들도 있고리야 미안한 소리지만 당신이 주모자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미안하네 나도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어. 이 에그헤드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조차 에그헤드 섬에서 누군가가 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섬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이퍼폴 요원들을 고의로 잡아들여 베가펑크에게 누명을 씌울 만한 능력이 있으며 오랫동안 계획을 실현 중이라는 게 드러났기에 최소 밀지모자 일당은 배신자가 아닌 것이 확정났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난처하군 포네그리프 연구라니 정부에게 발각될 리가 없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베가펑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기에 100척이 넘는 군함과 키자루를 대동한 역대급 버스터콜을 발동시켜 에그헤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치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센토마루는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고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베가펑크를 구해내기 위하여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에그헤드 파브리오 공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 전원 이 섬을 나가라 라고 말했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네, 무슨 말씀인가요? 센토마루씨, 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파시피스타를 섬 안에 배치한 의도는? 이라고 물으며 당황했고, 센토마루는 옛날에 오하라라는 토지가 어느 날 돌연히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다. 세계 정부에게 거슬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계 정부에 의하여 기록이 소멸되어 버린 섬은 오하라, 가펠리, 루루시아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하라는 현재 에그헤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에그헤드 섬의 베가펑크와 오하라의 클로버 박사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으며 세계의 역사를 꾸준히 연구하다가 결국 세계 정부의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하라 사건 당시 니코 로빈만이 목숨을 건졌고, 센토마루 및 베가펑크의 입장에서는 오하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는 베가펑크를 로빈처럼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펑크 아저씨의 목숨이 노려지고 있다는 건 온갖 손실을 숙고하고도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겠지. 그렇다면 그때 이상의 사건이 지금부터 이곳에서 벌어질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이 오하라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이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밀짚모자 루피밖에 없다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루피와 조로가 루치, 카쿠 구속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에그헤드 섬의 모두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아 세라핀 미호코와 쿠마가 다가왔고, 세라핀 미호코는 루피, 조로, 카쿠, 루치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놀라며 저건 분명히 싹둑싹둑 열매의 힘 이라고 말하며 날카롭게 변한 세라핀 미호코의 하체를 보며 과거 자신과 겨루었던 악마 열매 능력자인 다즈보네즈를 떠올립니다. 그렇게 세라핀 미호코는 싹둑싹둑 열매의 능력을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세라핀 미호크의 능력은 다즈보네즈의 능력이기에 조금은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라핀 미호크는 특수한 능력도 사용할 수 있기에 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난 이후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기술도 사용하며, 세라핌들은 본체보다 실질적인 무력은 부족할지라도 기술의 다양성 부분에선 우위에 있음이 묘사되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루치와 카쿠와 설전을 벌이는 사이 요크가 세라핌에게 에그헤드 섬에 있는 모든 생명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세라핌, 요크, 쿠마 등이 이들의 앞에 나타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 루치, 카쿠, 조로는 임시동맹을 맺으며 힘을 합쳐 세라핌을 막아서고자 하였고, 루피와 조로는 마지막 고민을 하며 루치와 카쿠의 구속을 풀어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곧바로 이들에게 참격을 날렸고, 조로는 과거 다즈보네즈와의 대결을 떠올리며 세라핌 미호크가 다즈보네즈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는 계속하여 이들을 공격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검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톱을 날카로운 강철로 만들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잠시나마 몰아붙이며 자신의 저력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치와 카쿠는 불안한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들을 빨리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배신자를 수색하기 위해 밀짚모자 일당은 팀을 나눴고, 부룩, 나미 등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세라핌 징배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징배가 동료이기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세라핌 징배는 외형만 징배일 뿐 사실상 사이보그이기에 이들 역시 세라핌 징배와 대결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솝 릴리스로 구성된 3팀은 세라핌 행코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라핌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네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려는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0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래며 야, 그 베가펑크가 네 눈앞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건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 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기에 CP0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일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 돔의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그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지모자 일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 열쇠를 요구했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며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루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루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이놈이니까 말이다. 이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동맹이 체결됩니다. 루피가 루치와 카쿠를 풀어준 이후 세라핌 쿠마가 곧바로 우루스스 쇼크를 사용하며 루피, 조로, 루치, 카쿠를 노립니다. 하지만 루피는 기어 포스를 사용하여 곰곰 콩건을 사용하여 세라핌 쿠마를 공격하며 미안 보니 라고 외쳤고 루치는 유광건을 사용하여 세라핌 쿠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협공을 맞은 세라핌 쿠마는 단 일격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크가 공격을 취하려던 찰나에 조로는 연옥 도깨비 잠수를 사용하였고 카쿠는 람각 백례를 사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역시 단 한 방만에 개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렇기에 세라핌이 강하긴 하지만 조로와 카쿠의 협공도 버티지를 못하는 것을 보며 냉정하게 본다면 사왕 최고 간부 수준에도 못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굳이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며 사왕급 강자라면 전력을 드러내지 않고도 세라핌을 원콤 내버릴 정도의 무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신세계 어느 섬 작은 항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으로 오랜만에 등장하였고 그곳에서 어떤 소년이 샹크스에게 자신을 빨간머리의 적단에 태워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 장면은 마치 루피와 샹크스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평화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록스타가 나타나 두목 저 개자식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놈들이 날뛰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술을 제법 들이킨 이후 타이밍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마침 우리도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제법 오래 떠들었군. 둘 다 죽은 줄 알았잖아. 내 오랜 친구 둘을 여기서 보니 내가 어쩔 수 있나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참고로 샹크스가 말한 오랜 친구는 과거 루피가 구해주었던 거인 도리와 브로기입니다. 벤베크맨은 자신들을 노리는 적들이 키드의 적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적들은 우리에게 화가 잔뜩 난 모양이야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웃으며 크하하하 베크 네가 할 소리냐 그놈들이 누구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키드가 빨간머리 해적단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벤베크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킬러와 키드의 대화에서 과거 자신들과 빨간머리 해적단과의 대결을 떠올리며 그때 당시 우리는 빨간머리는 보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였기에 키드의 팔을 자른 인물이 샹크스가 아님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정황상 키드의 팔을 자른 것은 벤베크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키드는 과거 샹크스에게 도전했다가 벤베크맨에게 입국컷을 당하며 팔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팔을 잃은 시점은 2년 전인데 2년 전 당시 키드의 무력은 토비로포 수준의 정도이며 벤베크맨은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강자이기에 어떻게 보면 키드가 벤베크맨에게 패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출항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했고 샹크스를 동경하던 꼬마는 샹크스 전쟁에 따라가봐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걱정 마라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뒤 도기, 브로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여기서 큰 피해를 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키드의 적단을 조살내버리기 위하여 거인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거인들은 곧바로 이를 수락하였고 빨간머리 적단과 거인족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이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줘. 지금 당장 나랑 싸우겠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떠나겠나?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전언을 키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컷은 키드로 전환이 되었고 키드는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빨간머리 적단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과거의 항쟁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팔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싸우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으며 하하하
하지만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이야기잖아. 안 그렇나?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키드는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 샹크스와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키드와 샹크스의 전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 대결에서 키드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선장끼리의 대결에서 샹크스가 키드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선원끼리의 대결 역시 빨간머리의 적단이 키드의 적단보다 질과 양 모든 부분에서 압도합니다. 루피와 조로는 세라핌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루치카쿠와 임시동맹을 맺었고 꽤나 준수한 콤비를 보이며 세라핌들을 원콤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라핌들은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이며 다시 부활하였고 루피와 루치는 꽤나 오랫동안 세라핌 쿠마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쿠마는 오뚜기 마냥 계속하여 다시 일어났고 루피는 대체 뭐야 이 녀석들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조로와 카쿠도 계속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미호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며 뭐야 너무 빨리 일어나잖아. 적당히 하라고. 너희가 카이도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현재까지 루피가 상대한 적들 중 맷집과 회복력만큼은 단연코 1등이며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맷집캐 중 한 명인데 루피가 세라핌을 보며 카이도우를 떠올린 것을 보며 세라핌의 방어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으며 사왕급 강자와 사왕 최고 간부급 강자들의 협공으로도 손쉽게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세라핌이 사기적인 병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로는 세라핌과의 대결을 이어가던 와중에 그러고 보니 내가 와노쿠니에서 싸웠던 킹과 비슷한데 이 자식들 이라고 말했고 샤카는 놀라며 백수의 적단의 루나리아족이 라고 말하며 놀랍니다. 그러자 조로는 무슨 종족인지 이름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과연 아마도 그 남자는 옛날에 펑크 하자드에서 카이도우와 함께 탈출했던 실험체 알베르다 라고 말하며 킹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킹의 본명이 알베르라는 것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샤카는 세라핌은 그의 루나리아족의 피로 강화되어 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일전에 킹과의 대결에서 파악한 루나리아족의 약점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루나리아족은 등에 화염이 있을 때만큼은 카이도우를 상회하는 엄청난 맷집을 선보이며 조로의 공격도 가볍게 막아낼 만큼 엄청난 방어력과 회복력을 선보이기에 등에 불이 켜져 있을 땐 사실상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에 불이 꺼지게 되면 스피드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긴 하나 맷집과 회복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에 루피, 조로, 루시, 카쿠급의 강자들이라면 타이밍을 잘 맞추면 루나리아족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렇다면 저 등의 화염을 주시해라 너희들. 저 화염이 사라질 때밖에 공격은 통하지 않아. 불이 있을 때는 거의 무적이다. 미안하다. 괜히 체력을 낭비하게 했군. 내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고 루치는 아니 충분해.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아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을 떠올리며 킹의 특징은 백발, 갈색 피부, 검은 날개, 등의 화염 등등 이라고 말했고 루피, 루치, 가쿠는 놀라며 더 빨리 눈치챘어야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가 읊은 외형을 하고 있는 인물은 킹과 세라핌을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기에 조로가 킹과 대결하였음에도 단번에 세라핌이 루나리아족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보며 조로가 확실히 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고 말한 뒤 그곳으로 향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샤카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가 세라핌 미호크의 검을 막아서며 방해하지마 우린 지금 바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세라핌 징배의 습격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세라핌 징배가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겠다고 말한 뒤 사왕 빅맘으로부터 획득한 제우스와 함께 세라핌 징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미는 여전히 어린 징배를 공격하는 것은 신경이 쓰였는지 저 녀석은 동료를 다치게 하고 에디슨을 반파시킨 사륙머신 귀엽지 않아 어린애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전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그래 나미 망설이지마 눈 감아도 돼 라고 말하였고 나미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뇌정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세라핌 징배는 헤엄헤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물속으로 도주해버렸고 부룩은 또 잠수했군요. 나미씨 도망쳐요. 밑에서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당황하며 안 먹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라핌 징배가 물속에서 튀어올랐고 부룩은 나미를 지키기 위하여 세라핌 징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나타나 과거 이완 코브에게 배운 오카마 권법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배를 날려버렸고 쌍디는 나미씨 괜찮나요?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경고했다고 이 꼬맹이든 징배든 사형 집행이다 꼬마 징배 라고 말하며 쌍디가 세라핌 징배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릴리스는 요크가 세라핌 행콕에 의하여 돌로 변해버린 것을 본 이후 세라핌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상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곧바로 버블건을 사용하여 세라핌 행콕을 공격하였으나 세라핌 행콕은 이를 가볍게 피해냅니다. 하지만 세라핌 행콕은 갑자기 쓰러져 버렸고 릴리스는
이 버블은 바다의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그린 블러드는 능력자의 리스크도 공유하니까 버블은 네 약점이지 라고 말하며 버블건은 마치 해루석 같은 힘을 발휘하기에 능력자를 상대하기 최적화된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속과 에디슨, 릴리스는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으나 프랑키는 이 틈에 붙잡아 라고 말하며 세라핌 행콕을 재빠르게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세라핌 행콕은 정신을 차린 뒤 만지지 마라 무례한 놈 이라고 말한 뒤 프랑키를 걷어차버렸고, 릴리스는 버블건을 사용한 공격이 단지 닿았을 뿐이기에 세라핌 행콕을 완벽히 제압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받은 세라핌 행콕은 레이저를 쏴버렸으나 프랑키는 이를 피해낸 이후 세라핌 행콕에게 거대한 버블을 씌워버렸고, 이 계집 어떠냐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라핌 행콕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 괴로워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며 으앗 미안 이라고 말하였고, 세라핌 행콕은 방심한 프랑키의 안면에 퍼품 피머를 갈겨버렸고 프랑키의 신체 일부가 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릴리스와 우솝에게 애교를 부렸고 릴리스와 우솝은 방심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세라핌 행콕은 곧바로 메루메루 멜로우를 사용하였고 릴리스와 우솝은 석화 상태로 변합니다. 참고로 메루메루 열매의 능력에 의하여 석화 상태가 되며 메루메루 열매의 능력을 시전한 능력자만이 석화 상태를 볼 수 있기에 우솝, 프랑키, 릴리스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세라핌 행콕은 명령권을 다시 회수해오며 고분고분히 말을 듣기에 명령권만 다시 회수한다면 우솝, 프랑키, 릴리스를 살릴 수 있긴 합니다.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가 있을 만한 곳으로 구 악마 열매 연구실을 예상하였고 곧바로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그곳에서 사이퍼폴 요원들을 발견했고 설마 저번에 왔던 사이퍼폴 어째서 이곳에 있지? 라고 말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베가펑크의 본체를 발견했고 스텔라 이곳에 있었군요.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무사해서 다행이야 바로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구출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누구와 함께 왔지? 라고 말하고 이곳에 샤카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가 샤카의 머리에 총을 쏴버렸고 샤카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놀라며 샤카 라고 소리쳤고 사이퍼폴 요원들도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베가펑크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베가펑크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